그림책으로 할 건데 어저께는 그 폴란드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그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현민 한국 사람이 쓰신 거예요. 네, 어저께는 저희가 이제 한 페이지 이렇게 한 페이지 이렇게 좀 자세히 봤는데 오늘은 좀 그림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사실 저희가 남편하고 저가 좀 따로 있어요. 그 게스트하우스가 너무 좁아가지고 방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아빠는 시댁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리고 아까도 어제 남편이 나눴지만 좀 따로 이렇게 좀 준비했어요. 저도 남편이 무슨 내용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연결을 해가지고 그림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골랐는데 아침에 남편이 어떤 그 가족의 체계, 어떤 그 시스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진 않고 별 사이는 좋지 않지만 통하는 게 있구나. 제가 오늘 좀 그걸 좀 느꼈습니다. 네. 오늘 할 책은요 토라지는 가족이에요. 이현민 이분이 이제 글하고 그림을 다 쓰셨어요. 이게 왼쪽에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네. 건물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이시나요? 좀 너무 밝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좀 마이크를 안 쓰실 때는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은 저기 녹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뒤에 계시는 분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발표하실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네. 어떤 것 같으세요? 그림 보시면 다 따로따로 있어요. 네, 다 따로따로 있죠. 네. 따로따로 있는 모습이 좀 어떠 보이죠? 다 이렇게 좀 기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으시죠? 네. 각 방에 따로따로. 네. 제목이 말하시는 것처럼 뭔가 토라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19년도에 어떤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을 사업에서 선정된 작품이래요. 네. 어저께와는 또 다르게 그림이 되게 이렇게 이뻐요. 풍경화 같이 회화적인 그리고 이렇게 시적인 글이 되게 조화롭게 어우러진 책입니다. 이현민 작가님은 한국의 그 웹툰 작가셨대요. 광고회사에서 이제 어떤 그 일을 하셨었고 거기서 어떤 되게 열정과 과장된 유머와 화려한 연출력 그거 웹툰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는 보았나? 질풍기획 원작자래요. 뭐 그런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역대급 용지 설계사 이런 대표작이 있다고 합니다. 토라지는 가족. 경기도 일산의 한 동네에 나의 길이 있습니다. 바쁘지도 않으면서 아침마다 나는 그 길을 달려갑니다. 바람이 휙 불겠지요. 그 바람에 낙엽들이 까르르 웃으며 구릅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의 길이 있습니다. 느긋하게 길을 가다가 나를 쓱 돌아봅니다. 개는 개의 길이 있습니다. 산책 나온 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쳐다봅니다. 그러나 딱히 궁금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한 번도 대놓고 묻는 법이 없었어요. 나는 속으로 안녕이라고 짧게 인사를 하고는 나의 길을 달려갑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러 가는 중입니다. 라고 이 책에 대해서 자기 글쓴이에 대한 어떤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 그림이 좀 되게 풍경화 같죠? 네, 되게 풍경화하고. 일요일 아침이라고 딱 했을 때는 여러분은 좀 이렇게 우리는 다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 바쁜 시간인데 일요일 아침, 이 분위기는 좀 이렇게 되게 평온하고, 뭔가 이렇게 낙엽들도 나무 줄기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쳐져 있고, 자세히 보시면 다리도 있고 사람도 있고 오리도 있고, 그런 아주 평온한 일요일 아침. 짜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짠, 밥을 먹으려고 모두 모여 앉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이시면 여기 3대가 다 있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 3명. 그리고 밑에 고양이도 보이시나요? 네, 고양이까지. 점점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작가가 이렇게 뭔가 앞에서 딱 이렇게 집안에서 본 게 아니라 좀 어떤 느낌이세요, 이거는? 이게 밖에서 유리창문 네. 밖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식탁도 보시고 맛. 네. 이를 아침이었으니까 뭐 아침밥이니까 간단히 먹나 봐요. 네. 아빠가 토라져요. 엄마가 토라져요. 아빠가 아까 식사하시다가 토라지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남편이 얘기한 그 시스템 안에서 정말 작은 건데 저 밥 먹다가 아빠가 왜 토라지셨을까요? 여러분 왜 언제 토라지세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애들은 소세지 반찬 주는데 잘 안 줄게. 애들은 소세지 반찬 주는데 아빠는 안 주셨을 때 토라지시면 하십니다. 네. 또 어쩔 때 이렇게 토라지세요, 여러분? 기껏 했는데 안 먹을 때. 기껏 맛있게 했는데 애들이 안 먹을 때 속상하죠 진짜.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밥 먹다가 뭐 네, 크게 토라질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토라져서 네, 그러니까 또 엄마가 토라져요. 네. 할머니도 누나도 형도 막내도 각각 토라져서 아까 그 표지에 나왔던 것처럼 각 방에서 이렇게 토라져 있어요. 모두요. 기분 좋은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인데 모두가 토라졌어요. 결국 밥도 안 먹고 밖으로 나가 버렸답니다. 의자가 이게 확 돌아져 있죠. 좀 확 밀고 또 확 밀고 의자가 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식탁 분위기도 좀 보세요. 식탁 색깔. 네,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던 거. 이제 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있던 고양이도 나왔어요. 아빠는 토라져서 나뭇가지를 잘라요. 나무집이 막 아빠가 활을 나뭇가지 이제 부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잘린 나뭇가지가 막 떨어지는데 아빠의 그 활을 막 표현하는 게 아닐까. 네, 아빠의 얼굴도 보세요. 막 이제 아빠 머리카락도 지금 서 있어요. 네. 아빠의 어떤 그 똑같은 사진인데 이게 큰 사진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 찍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네. 아빠가 막 이제 나무를 잘라요. 아빠는 집 가든에서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긴 누굴까요? 네, 아빠가 나왔으니까 엄마겠죠. 네. 엄마는 공원에서 물구나무를 서요. 엄마 표정이 약간 참 황당하다. 이 아침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막 이렇게 그런 표정 같아 보이는. 네, 이렇게 엄마가 동네 공원에서 거꾸리로 이 물구나무를 서고 계십니다. 여기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약간 분수대 앞인데 맞으시는 분? 응? 분수대 앞에 누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제일 막내? 막내? 땡입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는 분수만 바라봐요. 네. 할머니 표정을 보세요. 저는 이 할머니가 지금 딸네 집에 계신 건지 아들네 집에 계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약간 자녀들이 싸우면 네 할머니가 지금 위를 응시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내 신세야. 뭐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좀 그런 할머니의 목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책을 보는데 네. 기분이 어떠실까?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할머니가 이렇게 분수대 앞에서 분수를 응시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꽃밭입니다. 이쁜 꽃밭. 여기는 누가 있냐면 누나는 꽃 속에 숨었답니다. 속상해 보이죠? 이렇게. 그림이 풍경화하게 되게 이쁘죠? 되게 아름다운 꽃밭에 얘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네, 이런 꽃밭.
네, 또 여기는 어딜까요? 호수, 네, 호수가죠. 네, 물안개가 이렇게 있는 호수가. 네, 형은 호수가에서 돌을 던지고요. 네, 형은 호수가에서 물수 재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숲속 같아요, 그죠? 네, 여기는 누가 있을까? 막내는 고양이와 새들을 쫓아다녀요. 하루 종일 그렇게 토라져 있어요. 그러다가 해가 기울어요. 와우. 하루 종일 지금 식구들이 다 나와서 아침부터 네, 각자의 어떤 네, 밥도 안 먹고 뛰쳐나와서 네, 자신들만의 그 해소 장소, 꽃밭, 또 분수대, 네, 거꾸리 네, 찾아서 있는 네, 가족들이 그렇게 다들 각자가 네, 호수에서 이렇게 네, 다들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요. 아무 생각나지 않고 배만 고파요. 아침부터 나왔으면 진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꼬르르 꼬르르 짖어요. 개가 짖는 거예요. 사실 뭐 개가 짖었겠어요, 그죠? 이렇게 개가 짖는데 그 소리가 이제 꼬르르하게 들린 거가 아닐까 네, 상상해요. 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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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귀여요. 그때 막내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달려가요. 와, 강아지가 집에 더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먼저 막 뛰어갑니다, 강아지가. 조약돌처럼 앉아있던 형이 고양이처럼 숨어있던 누나가 따라가요. 깃털 같은 할머니가 끙 하며 일어나요. 네. 여기서 왜 할머니를 깃털 같다고 했을까요? 저가 좀 궁금해지네요. 왜 깃털 같다고 했을까요, 할머니를? 많은 지형인 거. 아, 할머니가 마른 체형이어서 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정 내에서의 힘없는 존재. 아, 가족 내에서 힘없는 존재 할머니 그런 것도 가벼운 존재 같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할머니가 끙 일어나셨어요 지금. 엄마가 빙글 한 바퀴를 돌아요. 돌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엄마의 시선에서 그린 것 같아요. 구름처럼 걸려있던 아빠가 사뿐히 내려와요. 나무를 다 자르시고 이제 아빠가 이제 거기 구름처럼 걸려있던 나무에 계시던 아빠가 네, 내려오는데 아빠는 하루 종일 이 나무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처음에 아빠가 삐졌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궁금해지네요.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루 종일 그 나무 위에서. 내가 좀 참을걸. 그래, 맞아요. 아, 그랬으면 일요일, 그 평화로운 일요일 이렇게 안 보내졌을 텐데. 아, 아빠 좀 참으셨지. 그렇게 다들 집으로 돌아가요. 아, 노을이 지고 있어요. 아침에 나왔는데 노을 질 때 기억합니다. 그리고 네, 다 함께 밥을 먹어요. 와, 엄마가 진수성찬을 언제 이렇게 또 차리셨어요. 네, 또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침에 먹었던 그 장면과 좀 다른 점을 좀 찾아보시고, 네, 네, 만찬이 준비되어. 만찬, 맞아요, 만찬이 준비됐어요. 색깔이 바뀌었네. 색깔이 맞아요. 색깔이 바뀌었죠? 네, 흑백이었다가 맞아요. 네.
아까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 거울 뭐 창문에서 이렇게 약간 사진 찍듯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약간 그것도 보이시나요? 네, 작가가 그것도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 여기 지금 쌈 싸먹고 쌈 싸먹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지금 쌈 싸먹고 고기 드실 때. 네, 아버지가 제일 지금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네. 위치가 바뀌었어요. 배치가 바뀌었어요. 네, 아까랑 엄마가 노란 머리인가요? 아니 엄마가 엄마가 이쪽이죠. 할머니. 이쪽 엄마. 할머니. 네, 누나, 아. 할머니, 네, 저 막내, 형. 네. 네, 뭔가 섞이네. 네, 뭐 자기 자리에는 없나 봐요.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절하고 판단. 네, 지금 계절하고. 지금 계절하고, 그렇네요. 여름 수박도 수박도 있고, 토마토. 토마토도 있고. 아, 중간은 뭐 김치찌개 같기도 하고 쌈이 있는 거 보니까 고기도 있는 것 같고, 네, 계란도 있고. 아주 진수성찬이 네, 차려졌습니다. 마치 태어나서 처음 먹는 것처럼요.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마치 처음 먹는 것처럼.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거 그릇을 보면 좀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이거.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쵸? 네.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아침부터 못 먹었는데. 네. 그림은 멋있는데 조금 내용은 황당한 네, 그림책이었습니다. 이거를 그림만 처음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만 한번 잘 보세요. 끝난 거예요? 네, 아니 뭐 이제 그림책은 이런 내용이다. 제가 또 나눌 내용은 많습니다. 일요일 아침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진짜 앉았던 자리가 바뀌었네요. 여기가 아빠 하신 것 같죠? 커피잔 옆에. 네. 이 식탁이 여섯 자리가 의자가 이렇게 다 다른 것도 좀 특이해요, 그렇죠? 엄마 거꾸리 타고 계시는 거. 엄마는 무슨 생각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거꾸리 타면서. 남자가 말해 쪼잔하게. 저도 그 생각할 것 같아요. 할머니. 꽃밭을 너무 이쁘게 표현한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는 무슨 얘기 했을까요, 가족들이? 그냥 밥만 먹었을까요? 다들 먹기는 하고 다들 이렇게 뭐 이렇게 숟가락에 입에 들어가고 하긴 하네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얘기 하실 것 같으세요? 아빠라면, 엄마라면, 아이라면. 속에 있는 생각은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식탁에 대해서는 맛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감정을 잘 못 건드리지 않고 속에 있는 얘기는 못해도 그냥 음식에 대한 얘기나 그렇죠. 각자가 느끼는 게 서로 다 다를 때 다르지만 표현하는 방식은 잘 못 해봐서 각자가 느낀 걸 표현하기 잘 못하니까 그냥 그런 거 좀 남겨두고 그냥 음식에 대해서만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좀 그런 게 훈련되거나 익숙하지 않은 가족들은 빈 접시.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는 좀 다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림책 속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 나와 좀 뭔가 동일이 됐던 거,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나한테 어떤 카타르시스가 왔던 거, 어떤 좀 나한테 좀 느낌이 왔던 거, 좀 그런 등장 인물이 이게 나는 마음에 와닿았다. 내용이 좀 어떤 거가 나는 좀 이렇게 약간 뭐 꼭 감동받거나 뭐 좋았거나 이게 아니라 나한테 좀 난 좀 저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어쩜 왜 작가를 저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도 괜찮고, 네, 좀 어떤 거가 마음에 좀 와 닿으셨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씩 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부터 저기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마이크. 마이크. 왜냐면 뒤에 지금 녹음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네. 그래서 책 속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아빠가 화나서 그 나무를 열심히 깎아내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사실 제 모습이랑 굉장히 닮아가지고 아내랑 싸우면은 이제 저희 공통점이 있는데 말을 서로 안 하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오. 집안에 널브렀던 아이들 방 진짜 물건들 그걸로 약간 화를만 감정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서로 말은 하기 싫고 뭔가를 해야겠고 그래서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저 모습에서 너무 저와 같은 모습이 나왔다.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 평상시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 평상시에는 약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뭐 바쁘게 일상생활 하니까 어쩌면 아빠에게도 정원이라는 공간 항상 그 집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그 나무들이 여름이 되면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잔디도 깎아야 하고 나무 깎아줘야 하는데 이래저래 신경을 못 쓰다 보면은 언젠가 해야지 주말 되면 해야지 하다가 살피 미루는데 화가 나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사실 그 문제에 집중하기 싫어서 다른 거에 눈을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에게는 만약 차가 나왔다면 세차를 했을 것 같고 나무가 어쩌면은 그 집에 관리하고 조경을 감당하는 부분에서 자기가 신경 써야 하는 아들이나 딸이나 엄마나 할머니가 할 수 없고 내가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이제 화가 났고 뭔가 분투할 데 없고 하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면서 이제 깎아내는 모습이 저와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장면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집안 청소를 하고 나신 다음에는 좀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 않습니다. 하고 나셔도 좋지 않으세요? 네. 사실 그거는 한편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뭔가 아내와의 그 싸움,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사실 그걸로 인해 풀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건 아니고 풀기 위해서 사실 그 문제 당사자와 얘기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한 진실과 마음에 대한 것들 뭐 때문에 화가 났고 뭐 때문에 속이 상하고 난 이랬고 저랬고 이걸 얘기를 해야 이제 풀어지는데 그 시간까지 가만히 있게 먹먹하고 또 컴퓨터 앉아서 일을 하자니
또 그건 딱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그래도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그동안 또 신경 못 썼던 것들. 한편으로는 아내가 말하기를 때로는 싸울 때가 좋을 때가 있다면은 그렇겠네요. 알아서 청소하고 알아서 정리를 다 해주니까 오히려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뭐 일부러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맞아요. 감정이 이모션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발산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은 어떤 페이지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이거 빨리 나누셔야지 뒤에 부분도 할 게 많았어요. 네. 마이크 드릴까요? 네, 마이크. 아니면 순서대로 할까요? 저희 마이크가 옮기기 한 다음에 이렇게. 네, 저도 아버지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좀 감정이 되는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면은 아버지가 투덜투덜 아버지로 돌아오는 장면. 네, 그 장면이 이게 가정이 막내가 먼저 벌떡 일어나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이렇게 따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가장 먼저 동기가 된 건데 그 토라짐에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모습이 많아서 근데 이제 막내는 순수하고 좀 일단 배고프니까 집에 가야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다들 이제 가족이니까 어쨌든 돌아갈 곳이 있고 배고프고 하니까 그 순서가 좀 이렇게 막내부터 이렇게 한 명 한 명 따라가는 게 근데 제일 마지막에 또 아버지가 가는 걸 보면서 다 보였겠죠? 그 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렇지. 네. 그런 용기를 못 내는 저를 좀 보게 됐습니다. 네. 저거보다 더 늦게 갔을 것 같아요. 저는 다 들어가고 나서 저기는 다 같이 표현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한 장면에 담은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저는 한참 있다가 심지어 뭐 연락이 오면 마지못해 들어가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용기를 못 내는 제가 좀 생각이 나서 겹쳐 보여서 생각했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저는 여기 그림책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 아빠만 봤는데 그렇네요. 다들 지금 가고 있는 가정 중에 있는데 아빠가 마지막에 네, 진짜 아빠가 용기를 먼저 내줬으면 어땠을까 진짜 그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 이거 식사하면서 모습이 가져있는 건데 좀 제 안에 이제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은 약간 회피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뭔가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무 일 없었듯이 그냥 이렇게 좀 넘기려고 하는 저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그냥 이런 어려운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화목한 모습만 있으면 좋겠다. 있었어도 없는 것처럼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그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 것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간사님 생각에는 여기는 말은 안 하고 먹기만 했겠다. 네, 먹기만 하고 있는 네. 아무 일 없듯이. 그러니까 아무 일 없듯이 맞아요. 나는 지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 안 하고 감사합니다. 이 장면은 아닌데 남편이 얘기하니까 저는 트러블이 있어서 밥을 저렇게 차려주거든요. 오. 그런데 대신 다들 트러블이 다시 생기지 않으려고 조심하죠. 그래서 보면서 남편이 얘기한 거 맞자 그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아까 좀 기억에 남았던 게 할머니 그 처음에 식사하고 다 나간 의자의 자리에서 그 돌아가 있는 의자가 할머니가 앉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분수에 가 있을 때 할머니의 모습은 조금은 힘이 없기도 하고 좀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인데
왜 그러니까 의자가 돌아가 있다는 건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한 거 같거든요. 네. 보통은 뒤로 이렇게 밀고 그냥 나가지 많이 화가 나 있으면 확 돌려서 나가잖아요. 근데 장면으로 봤을 때는 할머니가 굉장히 그런 역동이 있어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 의자가 계속 기억에 남으세요. 할머니의 모습과 저 의자의 모습에서 할머니가 좀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감정을 많이 표출하시는 편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편하고 연결하면 남편은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편이고 저는 화가 나면 표현을 해서 이걸 빨리 해소해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남편은 일단 갈등 생기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회피하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말하거든요. 비언어적인 것이 언어적인 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때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장면에서 이해할 때 조금 더 서로 간의 그런 특징이나 이럴 때 오는 갈등이 서로에게 주는 부담이나 또 다른 메시지가 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조금 보였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건데요. 각 사람이 해소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장면들이 너무 편안한 그 환경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갈등은 있지만 각자로서는 좀 그래도 건강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보여서 가족 안에 모두가 저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각자의 어떤 해결 방법, 해소하려고 하는 공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거는 또 새로운 통찰인데요. 저도 네, 그런 것 같은데요. 할머니 의자가 다 똑바로 돼 있는데 이것만 진짜 딱 옆으로 돼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좀 아이들이 보였고 막내가 이렇게 그림책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산속에 혼자 들어가는 게 되게 염려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화난 건 알겠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방치되는구나 그게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식탁에서 이렇게 먹을 때 막내가 의자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국을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엄마가 떠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 내가 저 아이 엄마였으면 국을 떠줬을 텐데 좀 애들 챙겨주고 혼자 막 먹더라고요. 그리고 좀 아빠가 토라져서 나가시더라도 엄마가 그냥 애들하고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엄마가 조금 더 마음을 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할머니 모습 보면서 제가 좀 딸이 이제 애기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좀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딸 아이를 봐줬다가는 먼 미래에 저기 앉아있을 수도 있겠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네 그냥 나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까지. 또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나눠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저는 할머니가 그 끙 소리 내면서 그 분수대에서 일어났다는 그 장면. 네, 저는 이게 할머니가 뭔가 이 가족이 토라졌는 그 문제를 줬던 당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할머니 약간 피해받은 사람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할머니도 가족들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지금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힘내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게 제가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제 모습같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음이 이렇게 즐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갈등 상황에서 내 몫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그럴 때 저도 속으로 저런 끙 같은 그러한 표현적인 것을 힘내고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할머니만 약간 뭔가 이렇게 의성어가 진짜 의지를 들여서 가는 게 있네요. 네, 응원합니다 우리 대장님. 우리 저기. 저는 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 처음에 이게 딸네 집일까 아들 집일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엄마하고 가까이 앉았어요. 그래서 딸네 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아빠가 가까이 앉았는데
그거는 사이가 이제 마음이 풀어지니까 장모님 옆에 앉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우. 예. 그 예리하신데요? 네. 그런 마음이 들었고 할머니가 이제 깃털같이 가볍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정말 깃털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만약에 이제 혼자 남아서 저렇게 산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고, 예. 그래도 아까 손자매도 얘기했지만 이 가정은 그래도 정말 좋은 곳에 살고 있네. 그런 자연적인 곳에 가서 풀 수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다라는 게 그게 그 가정은 그래도 건강하다. 그 도시 속에 산다면 저 사람들은 뭘로 풀었을까? 이제 그런 질문도 해봤고 각자가 그래도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그 저기로 풀어가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건강하고 그렇게 풀어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음식 얘기만 한 것지는 않았을 거다. 말을 안 하는 것보다 저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음식의 표현이라 이렇게 그리고 작가가 색깔이 너무 다 예뻐요. 네. 예, 그래서 물론 토라졌다 그랬잖아요. 싸운 게 아니라 토라졌다는 건 살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건강한 가정에서도 토라지는 게 있잖아요.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저렇게 풀어가서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들은 참 많이 건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또 귀한 통찰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돌아갈 집이 있어서 감사하다. 예, 끝. 네, 여기 마이크 안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림책을 보니까 그냥 식탁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식탁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딱 그림을 보니까 딱 각자 나름대로의 다 문제 해결의 방법들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희 아내와 저도 보면은 아내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자기 전에 대화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저는 일단 마음이 안 풀렸으니까 이제 내 스스로 좀 약간 풀릴 때까지 좀 기다리고 뭐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아내는 또 이제 잠자기 전에 해결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어서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 해결이 그냥 막내로부터 시작되는데, 약간 배가 고프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정답.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건 저 장면인 것 같고요. 저걸 보면서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기 좋고 저렇게 360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30살 된 아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다 떨어져 사니까 그런 날들이 예전에 같이 살 때는 같이 한때는 이렇게 점점 드물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디 있든 생일날은 무조건 각자의 생일날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2번씩 같이 가족여행 가는 거. 그걸 이제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럴 때는 저런 모습인데, 될 수 있는데, 그 전날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점차 이제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참 뭐 좋았었지, 옛날에 참 좋았었지라는 생각하면서 지금 또 많이 못하네 이런 생각 들었고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보면서 느꼈던 건 각자 토라지고 각자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해결하네. 같이 모르겠어요. 저기서 같이 해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과 뭐 시간들을 갖고 나서 그것이 되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또 그럴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관계 안에서 틀어졌거나 그러면. 그래서 저 집안은 각자 하네. 과연 잘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자기만의 생각이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집은 각자 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돌아갈 집이 있다는 그 결론적인 내용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부부싸움 물론 칼배기 같은 그런 늘 뭐 그런 갈등이나 문제는 늘 있을 텐데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같이 안에서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막내 아이가 호숫가에 가서 돌놀이 형아 물수집이. 네, 저도 사실은 강가로 가서 나의 그런 스트레스와 무거움들을 많이 풀었던 그 동심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들 말하셨지만 스트레스나 뭐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법들이 다 다른데 결국은 함께 또 가족이라는 그것으로 모여들고 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 만찬은 누가 준비했을까? 엄마가 혼자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하나씩 또 맡아서 했을 것 같은 네, 그래서 즐겁게 먹는 식탁으로 보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하면서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았을까? 뭐제 추측.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누구의 입장으로 이거를 그렸을까 조금 맨 처음에 각자 입장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누구의 입장으로 그렸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이 저는 이제 주로 큰아들하고 주로 많이 싸웠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주로 여기 남편하고 싸웠듯이 저는 큰아들이 아마 남편이자 아들이자 이래서 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스타일이 싸운 건 싸운 거고 또 그거는 또 그거대로 빨리 해결하고 이거 빨리 식탁은 또 맛있게 먹자 이런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해결 중심적인 스타일인데 아들은 이거를 얘기해보지 않고 대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엄마가 확 변해서 그냥 또 새로운 밝은 분위기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도 또 얘기를 하고 이제 또 큰아들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참석한다니까 아주 엄청 응원하더라고요. 열심히. 그리고 큰아들이 그 자기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혼자 키운 애들이 철이 빨리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둘이 싸우면 삼각관계에서 동생이 항상 누구 편도 들어줄 수 없는 엄마는 또 형이 잘되지 않았냐 그리고 또 형은 또 형대로 또 엄마가 그래서 항상 이 동생에 대해서 제일 힘들어했을 거라고 늘 안타깝게 얘기하거든요. 형이.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냥 빨리 밥 먹고 속 안에 있는 얘기를 못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아마 저의 성격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요즘은 자기를 표현하고 그런 거에 조금 더 많이 자기 감정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읽으려고 하고 좀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막 덮어놓는다고 해서 그거는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표현하고 또 서로 감정을 조금 읽어줄 줄 알고 그러려면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듣는 그런 훈련도 또한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책 하나에 많은 내용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기 음향 강사님도. 저는 제 첫 장면 보면서 돌아지는 그 그림 보면서 그냥 결혼했을 때 처음 했을 때 그냥 자존심을 그냥 안 세우면 되는데 자존심을 세우면서
제가 연애할 때는 되게 그냥 하루 빨리 그냥 풀어야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더 시간이 제가 더 감정이 정리가 되면 다가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홍천에 시골에 있을 때 이틀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내가 엄청 그래서 만약에 도시였으면 집을 거기 자기 집 가고 싶다는 정도로 그때 너무 내 아내가 뛰쳐나고 싶다는 정도로 정말 별것 아닌데 그런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내 마음을 표현하고 다가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 모습도 생각나면서 그냥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는 표현은 누가 먼저 다가가면 되는데 다가서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계속 토라지고 계속 그 오해가 쌓이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결국에 이제 가장 제일 근본적인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할 때 밥 시간이 됐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밥 안 먹고 그냥 배고픈데 꼬르륵 하면서 참았던 시간을 참 되게 이기적이었던 제 모습들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서로 밥 안 먹고 그랬던 모습들이 생각나는데 참 그래서 되게 다시 한번 이 그림 보면서 얼마나 서로 더 다가가고 더 서로 표현하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일주일을 며칠로 줄였나요? 지금요? 네. 지금 거의 시간은 거의 끝낼 겁니다. 길게 하지 않죠. 네. 바로 그냥 말하면 미안하다. 그런 변화가 와우.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현민 작가가 작품 해설을 이렇게 했어요. 다정하고 온전하게 안아주는 곳. 가족들은 정말 가깝고도 멀다. 가족 안에서 생겨나는 말 못할 감정들, 그게 뭔지 잘 몰라서 미숙하게 반응하고 또 반복한다. 네, 가족 안에서는 누구나 미숙하고 아이와 같이 서로 부딪힌다. 배고프면 밥 먹고, 편히 쉬고 싶고, 기분 나쁘면 화내고, 토라지고, 때론 같이 또 낄낄대기도 하죠. 사회와는 달리 긴장감 없이 마음이 풀어지고 해이해지고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곳, 정말 돌아갈 곳이 있는 가정이 아닐까. 누구나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본능이 있는데 그래서 감정의 문제들이 생기고 풀어지고 다시 생기는 곳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가도 풀어지고 또 다시 또 문제가 생겼다. 이것이 가정이다. 바깥에서는 저희가 되게 절제되고 감정을 다 못 표출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따뜻하게 보살펴지고 허락되는 곳.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가정에서는 또 막 하게 되는 안심하는 곳. 이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곳에서 서로를 다정하고 온전하게 안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저희 가정이 또 좀 그런 가정이 따뜻한 이렇게 안아주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질문을 보시고 아빠는 아침밥을 먹다가 왜 토라졌을까요? 아빠와 엄마의 감정은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아까 누가 정말 엄마가 좀 참았으면 됐을 것, 또 엄마까지도 나가시고 식탁에서 오고 갔던 말, 감정, 태도들을 싸운 건 아니에요. 토라졌다 그랬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말 할 때 토라지세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토라진 가족이 다시 집에 모이게 된 과정. 아빠가 맨 마지막에 가지 않고 아이가, 꼬마가, 막내가 가게 되는 우리 가족의 여러분 식탁의 풍경은 어떠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 안에서 반복되는 어떤 감정 패턴이 있으니 어떤 거가 있으세요? 어떤 말에 여러분에게 약간 트리거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이신지 여기까지 그냥 1번부터 6번까지 그냥 생각나는 거 어떤 거 아무거나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아빠는 무슨 말에서 토라졌을까? 엄마가 자꾸 이렇게 반찬 많이 먹어. 애들도 줘야지. 이런 말이었을까? 이런 거였을까? 아까 왜 나는 왜 소세지 안 줘? 왜 소세지 반찬 안 줘? 이런 거였을까? 어떤 거 같으세요, 여러분? 아침 식사. 얼마나 릴렉스 되는 일요일 아침이에요. 여러분의 식탁 풍경은 어떠세요? 식사할 때. 이거는 조금 이렇게 파복같이 이렇게 크게 말씀해 주십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어떤 거 괜찮습니다. 1번에 아빠는 지금 그날 일요일이라 쉬고 싶은데 엄마가 나무가 너무 자랐는데 잘라야 되지 않느냐. 오,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마음에는 늘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잘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제 그거를 먼저 아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토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나무에 가서 막 화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빠 착한데요. 어떤 아빠는 다 그 청개구리 아닌 거예요. 하나도 안 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 아빠도 그래도 좀 아빠. 저는 3번. 네, 3번. 생각되는데 좀 장면들을 좀 순차적으로 보니까 아빠에서부터 막내 아이들이 아빠, 엄마, 할머니, 누나, 형, 동생 순으로 떨어진 네.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돌아올 때는 역순으로 네. 다시 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그런 나름의 그 토라진 시간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무 속상한 마음들을 누군가 뭐 위로해주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장소들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각자만의 방식도 달랐고 다 겹치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풀어지기 위해서 모게 된 과정은 각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프로세싱하는 시간이 필요했었고 세 번째로는 각자의 그 풀어내는 방식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몸을 쓴다든지 어떤 멍 때린다든지 운동 그때는 못할 때 운동한다든지 형 같으면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서 막 화풀이를 돌 던진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방식으로 각자의 나름의 프로세스한 것들을 풀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에 그런 것들이 잘 추스러져서 돌아올 수 있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들만의 해소법, 해소하는 장소. 나는 이거 하면 좀 스트레스나 어떤 나의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올라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장소가 있다. 뭐 있으신가요? 네. 그걸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어떨 때 여러분들은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냥 눈 감고 그냥 멍 때리게 합니다. 눈 감고 멍을 때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잠들든지 졸든지 의자를 딱 뒤로 젖히고 그냥 그렇게 혼자 시간을 가집니다. 네. 제 방에 들어가서 의자를 거꾸로 딱 돌려놓고 네, 그거 중요하네요. 거꾸로 돌려놓고. 네. 다른 분은 어떤 게 있어요? 서로 좀 이거 좀 공유하면서. 네. 또 그걸 또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어떨 때 나의 스트레스를 나는 좀 해소하고 있나. 힘들 때 나는 어떤 걸 푸나. 저는 글을 써요. 글을 쓰세요? 네, 메모장에 욕도 하고 욕도 하고. 욕도 문자를 여기 아니라 이제 막 마음에 이렇게 생각, 감정 이런 걸 구분 안 하고 그냥 막 써요. 그걸 계속 페이지가 계속 늘어날 때까지 계속 쓰다가 감정이 생각 때문에 정리되기도 하고 생각이 감정을 정리해주면 이제 이 오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해마다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가족이나 아니면 인간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드라마가 있어서 힐링이 좀 필요할 때는 그 드라마를 봐요. 어떤 드라마인가요? 디어 마이 프렌즈. Dear My Friend. 네. 글을 쓰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의 정리나 감정의 정리가 진짜 글 쓸 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방법 갖고 계신데요. 네. 네. 넘어가 볼게요. 따로 아까 지금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다 각자 따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장소가 있어요. 아빠는 정말 그걸 자르면서 분노에 승화를 시키는 거죠. 이걸 자르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시면서 엄마는 거꾸리를 타면서 분노를 조절하고 계시는 거죠. 네. 심신 어떤 위안을 갖는 것 같고 할머니는 이렇게 분수를 보면서 이제 감정선을 읽는 것 같다. 그래서 분노에 억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딸은 분노 숲속에 꽃이 숨어서 꽃 속에 숨어서 이제 감정을 누르고 있는 거, 감정을 회피하고 있고 형은 물가에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마음을 달래잡고 그러니까 분노를 외면한다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밖으로 표출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아니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리고 고양이와 새들하고 막내는 놀아요. 그냥 분노의 고립. 네. 얘가 좀 제일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봤을 때는 얘를 좀 되게
위험하게 보더라고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혼자서 진짜 이렇게 아까 새가 사실 쪼르륵 하고 강아지가 이렇게 배고픈 표시를 낸 거가 이거는 이제 되게 작가가 타이밍을 어떤 좀 주기 위해서 뭔가 어떤 그 전환을 주기 위해서 개가 짖고 이거를 쪼르륵 꼬르륵 배고픈 것을 썼다고 해요. 작가의 제가 쓴 걸 읽어보니까 네 나오고 네. 이거를 지금 마이크 갖고 계신 우리 박용규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라져 버린 가족들은 어떻게 다시 모이게 됐나요? 토라진 가족들은 각자 원하는 곳에 가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 아침에 집을 나가서 해가 지도록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정도 감정이 해소된 후 마음이 헐거워지며 감정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집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갖고 이동한다. 아니 몸이 움직이기 전에 마음은 벌써 집에 갔을지도 모른다. 꼬르륵 꼬르륵 강아지가 짖고 쪼록쪼록 쪼르륵 새들이 지저귀는 부분을 작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표현했다. 주인공들의 정서와 주변 상황이 서로를 환기시키면서 집으로 돌아갈 취적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네, 가족이 해가 질 때까지 네, 이렇게 가지 않고 있었던 건 정말 머리 끝까지 차있던 어떤 감정들을 이제 해소하는 그 시간 같아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런 관계의 갈등이 있으면 정말 각자만의 그 시간이 필요하고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는 정말 각자의 어떤 각 사람은 각자의 방이 필요하다. 그거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이제 얼마나 또 배가 고프니까 또 다시 모이게 된 것도 있겠지만 정말 이게 또 이렇게 자신만이 해결하고 또 풀고 또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또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짧게 얘기하면 가족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혜의 가족 치료를 보면 이제 가족이 이제 그 갈등 상황이 아까 말한 대로 그 가족의 정서 체계가 있는 거예요. 원가정에서부터 왔던 그런 체계가 갈등이 막 생기면 이것이 딱 생기면 그게 불안과 또 이제 방어하면서 회피하면서 이제 방어하는 이것이 어떤 그 보혜의 가족 치료가 있다. 갈등 생기가 있어. 이것이 그냥 체계적으로 이렇게 된대요. 가족이 그냥 불안을 느끼고 애들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엄마 아빠가 느꼈던 그 갈등 안에서 불안을 느끼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무서우니까 불안을 이렇게 자기가 받는 것이 무서우니까 이제 이렇게 방어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제가 봅니다. 네, 제가 지금 늦어가지고 말이 빨라지는데 숙제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안에 이제 약을 처방해 주셔야 돼요. 가족 안에. 네, 네. 우리 가족 마음 돌봄을 위한 사랑의 요약. 우리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의 마음이 상했을 때, 힘들고 낙심될 때 어떤 처방전이 필요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숙제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우리 가족에게 누구든 괜찮아요. 남편도 괜찮고 아내도 괜찮고 아이에게 처방해주고 싶은 사랑의 묘약이 있다면 네. 오늘 한 명한테 꼭 처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까 저희 남편이 설명했는데 그 남편은 되게 인정이 중요하고 남편 인정이 중요해요. 저는 저의 남편에게 처방해주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인정하는 말. 네, 오늘 강의도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봤는데 멀리서는 알지만 잘생겼다. 잘생겼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정해줘야 되겠다. 저는 저의 처방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아이들도 괜찮고 네. 가족 아니라 지금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약 처방을 해서 숙제입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간사님 좀 체크해 주셔서 어떤 분께 어떤 처방전을 드렸는지 제가 사실 약봉투 약국 가서 얻어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드려서 꼭 처방전을 상대방에게 드리라고 하고 싶었었는데 네. 여러분이 좀 이거는 제가 카톡으로 드려서 숙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 초록색으로 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콩카. 네,